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주변에선 말하더군요. 결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거라고. 원래 살아보면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잘못 만나면 어려운 거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저는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옆에서 잘 이끌어주면 변하겠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더욱이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애써도 소용없다는 걸 저는 이 결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보단 책임감을, 희망보단 환상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결혼 생활 3년이라는 시간으로 치러야 했죠. 이건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예요. 남편과의 만남은 조용하고 담백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소개해준 지인은 그 사람에 대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 자체가 착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개받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편은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허세가 없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말투는 조심스럽고 대화 내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사람이란 게 처음부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유독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면모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은 태도가 무척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이었을까요? 만남을 거듭할수록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인의 말처럼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화끈하게 사랑에 빠졌고, 주저할 것 없이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맞았고,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한다고 느꼈기에, 연애 1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딱히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거나 그런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함께 있을 때의 공기가 너무도 안정적이었기에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누나가 자기를 한번 보고 싶대.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죠. 평소 남편은 가족 이야기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직접 보고 싶다고 하니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나가 사람을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야. 특히 학교 좀 보거든. 근데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학교? 그러니까 학력을 본다라는 거야?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럼 누난 서울대라도 나왔니?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서울대 나왔어. 그래서 자기 학교 들으면 혹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이상하게 학벌이 의미를 많이 두는 스타일. 사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죠.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각오로 한번 만나보지 뭐.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자기야 미안해. 누나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 근데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그 말이 참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잖아. 하루 정도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 남편의 말에 따르면 누나는 얼마 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는 중이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사업할 때는 똑부러지고 야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쉬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게 조금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직업은 없는데 사람 보는 눈은 까다롭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험 같은 하루를 치르기로 결심한 채 마음 단단히 먹고 신우이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손끝까지 신경 쓰며 앉아 있었죠. 그리고 고 신우이가 도착했어요. 남편과 꼭 닮은 또렷한 이목구비에 짧고 각진 단발머리, 또렷한 아이라인까지 첫 인상부터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었죠. 걸음걸이부터 마치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 넘치듯 했어요. 미정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앉자마자 테이블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 제 얼굴을 훑었어요. 인사를 드리려는 찰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은 반갑습니다 정도로 시작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아, 저는 땡땡대 나왔어요. 국문학과 전공했고요. 그러자 그녀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아, 거기, 있죠. 그 대학. 근데 솔직히 전 서울대 아니면 대학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학교 가는 사람이 있네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그게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유머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남편이 그 순간 부드럽게 끼어들며 말했어요. 누나, 미정이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좀. 하지만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왜? 벌써부터 여자친구 편들고 그래.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잖아.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그런 대학 나왔는데 취업은 또 잘했네. 요즘은 능력이 중요한가 보다.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 삼키며 애써 표정을 유지하려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간섭의 퍼레이드였어요. 결혼하면 일 그만두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 꼭 가져가야 돼요. 아, 그리고 애는 나중에 낳는 게 좋아요. 아니, 안 낳는 것도 괜찮고요. 네, 뭐 저도 제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그녀는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애는요, 낳으면 끝이에요. 커리어도 깨지고 몸도 힘들고 게다가 엄마가 돼도 누구 하나 고맙단 말 안 해요. 그리고 애 낳은 여자들은 꼭 빌부터 살려고 하잖아. 주체적인 여자가 돼야지. 안 그래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모두 충고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모든 말이 저를 향한 비아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돕고자 하는 것도 걱정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죠. 그냥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누나, 미정이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 좀 자제해. 오늘 처음 보는 자리잖아. 그러자 신우이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난 그냥 현실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다 도움이 될걸? 그 자리는 정말이지 1시간 내내 숨이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편하게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상 물정을 잘 아는지를 증명하듯 말했죠. 그렇게 처음 만남을 마치고 나와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누나가 좀 그래. 상처받았지? 내가 잘 얘기할게. 그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하루만 참으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신우이는 정말 한성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까탈스럽다는 정도로 들렸던 그녀의 성격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진 건 남편이 그런 신우이에게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대출 하나쯤 있을 수 있죠.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빚의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철렁하고 가라앉았어요. 그거 누나 때문에 진 거야. 쇼핑몰 정리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난히 간섭이 심하던 신우이가 도리어 남편에게 돈까지 받아갔다고? 누나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 그리고 누난 서울대잖아.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할 줄 알았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심으로 저 말을 하는 걸까? 물론 저는 쇼핑몰이라는 업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처럼 유난히 남을 가르치려 들고 학벌을 앞세워 사람을 깔보는 이가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저로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자기 쇼핑몰도 못 정리해서 남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드세요?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저는 싸움보다 설득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의 시간. 일주일 내내 저는 남편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감정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되레 틀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남편은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누나가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여태 의지해온 사이인데 그는 끝없이 가족의 전과 의리를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나 못 참아. 당신이 선택한 가족이 우리라면 우리의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지. 결국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말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필로 한 장의 각서를 써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저와 의논 없이 하지 않을 것. 특히 누나와 관련된 일은 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은 공동으로 내릴 것.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서툴지만 정직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출발선에 섰다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라는 선택을 남편에게서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신의와 금전적으로 얽히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용돈이나 생일 선물 정도로 생각했죠. 남매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신우인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친구랑 셀렉샵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입금 좀 부탁해. 임대 보증금이 모자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이번엔 진짜야. 마지막으로 부탁해.
마치 반복 재생되는 듯한 레퍼토리였죠. 신기할 정도로 신우의 주변에 항상 뭔가 할 일이 생겼고 그 일엔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없었습니다. 다시 쇼핑몰을 한다더니 조용해지고 셀럽샵을 차린다더니 결국 말만 무성했죠. 사업자 등록도 인스타 홍보도 온라인 흔적도 없는 말 그대로 말뿐인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뿐인 꿈은 늘 현실의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 부부의 통장 속에서 빠져나가곤 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지참금 명목으로 보내주신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에게 준 것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위를 믿고 맡긴 의미 있는 돈이었거든요. 3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자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입금된 날, 저녁도 되기 전 신우이 계좌로 전부 이체돼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던 때였죠. 어느 날 평소에 확인하지 않던 내역들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돈 부모님이 주신 그 3천만 원 어디로 간 거야? 남편은 처음엔 얼버무리더니 결국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아, 그거 누나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줬지. 원래 없던 돈이었잖아. 그냥 꽁돈 같은 거니까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굳이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였어. 꽁돈?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믿고 맡긴 돈이었는데 당신은 그걸 꽁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누나가 갚는다고 했어. 진짜야. 곧 갚으면 그때 그냥 자기 계좌로 이체시킬게. 어? 하지만 신우이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갚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죠. 이 가족에게 돈은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여기고 심지어 네 돈은 내 돈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아주 외로웠습니다. 내가 꾸리는 이 가정이 나만의 가정이 아니라 신의와 함께 얽혀있는 커다란 공동의 주머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후로 저는 매사에 경계하게 되었어요.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남편 핸드폰 속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불안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3천만 원 사건 이후 이젠 우리만 생각하겠다고 단단하게 약속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실망을 견뎌야 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실 그 한마디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평화였죠. 그리고 그 평화는 다시 한번 신우라는 이름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평온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부르셨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한껏 힘을 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만 좀 도와줘라. 우리가 다 감당 못하겠다. 들어보니 신우이가 어딘가에서 사치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더군요. 묻지 않아도 아는 눈치였어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자 결국 제3금융권을 넘어서 사채까지 손댄 거죠. 처음에 몇 천이라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백이라며 울먹이는 어머니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죠? 신우이가 쓴 돈인데요? 이 말에 남편이 얼굴을 굳히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인생 망치게 생겼어. 모른 척 못해. 이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그리고 가게 하나 내주고 정리하게 하자. 가게? 아니 무슨 돈으로? 제가 황당하다는 듯 되묻자 남편은 말없이 제 눈을 피했고 대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며느라, 너도 대출 좀 받아야겠다.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너희는 둘이 벌잖아. 성실하게 벌어서 조금씩 갚으면 되잖니? 이럴 땐 가족끼리 힘을 모으는 거야. 아들 혼자 감당하기엔 돈이 너무 크다. 그러게 좀 빌려주지 그랬니? 어? 그냥 예전처럼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대출을 받으라고요? 출처도 알 수 없는 빚을 감당하고 게다가 장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가게까지 차려주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출처도 모르는 빚 떠안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대출을 받습니까? 도대체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쓴 거랍니까?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럼 뭐? 연은 끊자는 거야? 모른 척해? 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연을 끊어? 네 누나인데. 그냥 나랑 연을 끊으면 되지.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밑 빠진 독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계속 물을 부을 수가 있지? 출처도 모르는 그 빚, 어쩌면 사채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갚아주자고? 그 나한테 대출까지 받으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빚이 왜 생겼는지조차 모르잖아. 어디에 썼는지도 말 못하는 돈을 대신 갚자고? 참, 세상 편하게 사네. 돈이 썩어나나 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돈이 썩어나질 않거든? 아니, 자기야. 자기라는 말 하지 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보지 뭐. 가게 하나 차려준다는 말도 했고 나 몰래 또 계획한 거 있어?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번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젠 나도 알겠거든. 누구 편을 들 건지 누구랑 인연을 이어갈 건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나랑 인연을 끊어. 왜 네 누나랑 끊으려고 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너는 네 가족이랑 잘 살면 되잖아. 난 빠질게. 그날 이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이가 또다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쯤 되니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죄책감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가족이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누구 인생이든 끌어당겨 같이 침몰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신우이가 왜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법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제 몫을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답없는 인생을 살고 있겠죠. 신우는 아직도 어디선가 마지막 부탁이야를 입에 달고 살고 있을 테고 남편은 또 다른 책임질 가족을 찾아 다닐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